또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예.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대법원에서 최종 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뭐 지난번 결과랑 뭐 비슷합니다. 예, 항소심하고 같죠? 예,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4년간 거의 감옥 살았는데 아주 좀 가혹한 최종심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20년이라는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게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사면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언제 형이 확정됐으니까요. 네. 언제 어떻게 사면해 줄 거냐. 뭐 이게 좀 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사태 태블릿 PC 네. 공개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네. JTBC에서 네.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네. 참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 운동권들의 무슨 공작 아닌가 하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4년 한 2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래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과 또 수사와 그에 따른 재판이 이어졌는데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 대한 사면의 걸림돌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를 하겠다 네. 했는데 그 후로 친문 강성 세력의 반발이 거세니까 네. 일부에서는 뭐 선별 사면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오다가 사실은 지금 백주화 쪽으로 간 것 아닌가 네. 하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어제 최재성 네.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임사로는 처음 이 사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CBS 네. 인터뷰에서. 네. 예. 그것을 보면은 핵심은 국민 여론을 네. 눈높이를 감안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요. 그건 이제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을 문의할 거 아닙니까? 예. 제 관심이 뭐겠어요? 사면 얘기도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최재성이가 한 자락 좀 깐 거 아닌가.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사면 여론이 좀 안 좋긴 해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왜 봐요. 그럴까요? 과거에 DJ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을 때는 DJ가 피해자였잖아요. 네. 사형 선고까지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 수혜자거든요. 수혜자니까 사면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은 줄곧 적폐청산한다고 상대편 때려잡는 거에 골몰했는데 갑자기 사면한다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있냐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은 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기 내 안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칼은 문재인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이가 들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할 건데 하려면 언제 극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3.1조 사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면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저는 대통령 후보 날아가는 거로 봅니다. 벌써 날아간 거 아닌가요? 거의 날라갔죠, 지금. 목이 흔들흔들해요, 지금. 이낙연이가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 보면 양강으로 굳어지고 네. 이낙연은 그냥 3위로 이렇게 완전히 14, 5%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말만 하면 실언해요, 말만 하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하자고 그랬죠. 그거 주워 담기 바빴죠. 뭐 호텔에서 뭐 주택을 만들자고 해서 호텔 거지 또 얘기 나왔죠. 뭐 말만 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낙연이가 사면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겠다는데 사면 건의도 못한다.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이낙연은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왜
당 대표 나올 때 어대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 네. 근데 요새는 다른 말이 나돌고 있어요. 이대만이라고. 이대로 대표만. 그렇게 돼 있네. 원래 3월에 대선 후보 나가려면 3월쯤에 그만두고 대선 후보 나가야 되는데 대선 후보 못 나가면은 당대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면은 어차피 할 건데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분위기를 좀 보고 띄우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찬성 반대 쪽에서 지금 반대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예, 높죠. 그런 내용 중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사면을 정치적 카드, 정치적 노림수, 이른바 야권 분열을 위한 그런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재성 의 얘기로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국민 눈높이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에 미리 밑자락을 쫙 깔아놔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가 아닌가, 그러한 언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사면 얘기 나오는 게 얼마나 저 정치적인 노림수가 강한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만 해주고 이명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미워서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노무현 죽은 이유가 이명박 수사 때문에 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치 보복적인 차원에서 수사했다. 이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선별 사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여론은 뭐 반대, 사면 반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은 아무리 반대 많이 해도 옳은 길은 가야 됩니다. 지금 연도 신년 사에서도 뭐 통합, 포용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야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내가 욕은 다 듣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해서 결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문을 욕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참 잘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사면이야말로 여론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여론을 보겠다는데 왜 그러면 다른 여론을 안 봤습니까? 윤석열 그렇게 추미애하고 싸울 때 다 추미애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빨리 사직시키고 경질해라 오고. 아, 부동산 대책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 왜 탈원전은 이렇게 있냐 이 말. 그런 것은 여론 진짜 봐야 할 여론의 국민의 눈높이는 생각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은 지금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니까 참 웃기는 청와대다. 그런 참모가 또 있으니까 대통령도 저런 생각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선별 사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하려면 거죠.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B 친이 박근혜 친박 이거를 갈라놓겠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싸워.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MB 쪽이야말로 뭐 지지세가 거의 없는 것이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사모라든가 아직도 그런 지지세가 일정 부분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해서 집으로 와서 정치를 한다고 보신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제 막 부추기는 사람은 있을지 지난번에 모르지만 4.15 총선에서도 뭐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다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근데 감옥 생활을 이렇게 거의 3, 4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위신과 명예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별 사면에서 또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는 사면의 그 취지를 아주 왜곡하는 거가 돼서 하려면은 다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과는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성 없는 사면은 안 된다. 반성도 않는 용서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KBS 라디오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에는
대통령한테 부담 주니까 나는 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더니 완전히 지금은 이제 친문 쪽으로 겨냥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1등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광주에서까지도 민영배 의원인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나한테 그동안 친문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그쪽만 잘만 영합을 하면은 내가 충분히 뭐 민주당 그렇다고 봐야죠. 후보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가장 하던 호남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친문에서도 이낙연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면 얘기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때 이낙연 지분을 뺏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반성하고 사과문 쓰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사면이라는 거는 조건 없이 해주는 게 사면이지. 그렇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지금 변호사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재판도 많이 거부했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아예 일체 거부를 하고 있는 근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성하라. 그런 거는 정치적인 예의도 아니고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오르는 건 저는 카드 포인트 쌓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 포인트 쌓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든요. 그럼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의 진짜 생각이 올바른가, 그리고 저분이 인간 됨됨이가 어떤가, 뭐 이게 결국은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또한 대깨문들 친문 강성파 때에 의해서 좌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결단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민주당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통치 행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사면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